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저자 우경아. 인생이 변하는 서점.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마음 관찰, 질문,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글, 책, 강의, 영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의 나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 프롤로그.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특히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나의 인생은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생각들을 정립하고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부터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배운 나의 시간에 대한 관점과 소중함을 다시금 정리하고 싶었고 도움될 누군가를 위해 책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시간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풍요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본다. 우경아 지음, 목차, 프롤로그.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1.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2.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 3.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4. 시간의 유연성과 죽음. 5.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친다. 언제나 시간은 내 편이다. 에필로그.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 1.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의 속성. 속성이라는 말은 특징과 성질을 말한다. 시간의 가장 큰 속성은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다. 짧은 동시에 긴 인생을 살면서 자연의 이치와 삶의 지혜들을 하나씩 배우고 알아가고 있다. 내가 느낀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멈추지 않는 시간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정의하고 해석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영원했으면 그리고 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행복한 순간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끼기에 행복이라는 감정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음과 양,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가 있다. 많은 책을 보고 삶의 경험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나는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는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 시간이 멈추지 않기에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우리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과거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앞당길 수 없다. 그런 사실로 인해 우리는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시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멈추지 않기에 우리의 성장과 생각 그리고 삶의 지혜 또한 넓어지고 깊어진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 마음의 평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시절이 있었다. 그 덕에 마음 공부, 치유, 정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유를 찾고 달라지고 싶어서 여러 책을 보게 되었고 다양한 곳에서 마음 공부와 명상, 정화, 치유 등을 경험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많은 곳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의 체험으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라는 순간과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지금이라는 점엔 점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선이 된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지금이라는 귀중한 시간에 온전히 머물며 지금 내가 누리는 것과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생각과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명상의 원리도 온전히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고 머물러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등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명상으로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행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틱나탄 스님의 책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평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는 앉고 걷고 먹는다.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말이다. 꼭 어디서 가서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먹을 때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머리에 작은 깨달음이 왔던 기억이 난다. 앉아있음의 편안함과 감사를 느끼고 걸으며 발의 감각과 걸을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고 먹으면서 맛과 향을 음미하고 먹는 즐거움과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항상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에 나의 몸이 머무는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내 생각, 마음, 의식이 머무는 것이 궁극의 행복이자 평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관점의 전환.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만났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이 들었고 방황했다. 더 큰 아픔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막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달라지고 싶었다. 많은 혼란과 방황 그리고 변화의 노력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현실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면서 생긴 나의 수많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다. 무언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할 것이다. 책에서 많이 하는 말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염두에 있다 보니 시간에 대한 관점도 어느 순간 바뀌게 되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지나간 시간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많은 사람이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와 자신감이 매우 부족했고 생각과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늘 표현하지 못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자책을 하곤 했다. 지금은 시간에 대한 나만의 신념과 확고한 철학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주변에서 실행력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 미련, 원망, 아쉬움이 남는다. 반대로 시간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가올 나의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이고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마음과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머물면서 밝고 멋진 나의 미래를 그리며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바꾼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미래는 밝으니까. 이런 관점을 갖게 된 후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졌고 의욕이 생겼다. 내 시간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 후회와 원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밝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콘텐츠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펴내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의 힘을 크게 실감한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다. 우리의 성장, 성공, 행복을 위해 시간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이라는 선물.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다. 이 말은 늘 나에게 자극과 에너지를 준다. 시간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유한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내가 겪는 죽음 가까이 간 경험과 책,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애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책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는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가 쓴 책이다. 저자가 바라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이 책을 보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 또한 가벼워졌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모두 지나가고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가족들과 충북 제천으로 여름 휴가를 가던 중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김종환의 백년의 약속이 폰으로 나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돈 경험이 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백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가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가사에 울컥한 것이다. 지금 내 옆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야 하고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감정과 기분이 이상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40의 나이 직장인 시절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사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 만성 피로를 경험했다. 인지력과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모두 상실했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고 매일매일 속으로 살려달라고 말했다. 내가 아파 보니 정말 나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돈도 일도 가족도 그 무엇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역시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 후 운동과 마음, 챙김 등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 죽음이 있기에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 질문을 한 후 나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죽음이 없다면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가치는 소멸한다는 것을. 죽음이 있기에 삶의 모든 가치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오랜 시간을 후회하고 미루고 망설이고 살아왔기에 더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기가 싫었다.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다짐했다. 그렇기에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고 싶은 일들을 나약한 성격과 부족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미루고 살아왔기에 나는 답답했고 재미가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시간이 유한하기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시간이 유한하기에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시간이 돈이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오랜 시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여 왔기에 더욱 크게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그때 이렇게 해볼 걸, 그때 한번 해볼 걸, 좀 더 용기 내어 볼 걸 하는 마음이 든다.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작년 4월 1일부터 1인 기업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했지만 경험이 없었기에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고 많이 망설였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다시 용기 내에 도전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며 후회하기는 싫었다. 용기 내어 부딪혀 보기로 했다. 삶이 세상이 그리고 우주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1년간의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는 거치며 이젠 어느 정도 안정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끔 이왕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독이곤 한다. 과일도 물이 익어야 맛이고 달도 차야 기운다. 기운도 응축되어야 터진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다. 과거의 시간이 일은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행을 하면 된다. 우주가 우리는 도와준다. 망설이는 시간이 언제나 가장 큰 비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친다. 시간 제한하기. 작년 4월 1일부터 무자본 창업 지식 콘텐츠 사업으로 1인 기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즐겁고 재미있게 꾸준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블로그와 유튜브이다. 나는 블로그에 하루 평균 보통 4~5개 정도의 글을 올린다. 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6,300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도 작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4개월이 안 된 기간에 37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다. 지금은 460개가 넘어간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면서 크게 힘들고 지치지 않는 이유는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것도 있고 각각의 글과 영상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나는 글 하나를 쓰고 영상 하나를 찍고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블로그 글의 경우 나의 대부분의 글을 10분 내외로 쓰고 유튜브 영상도 촬영 후 거의 편집이나 썸네일을 만들지 않고 바로 업로드를 한다. 올리는 기분의 글과 영상의 컨셉과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도 다 다르겠지만 나는 즐겁고 지치지 않게 오래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퀄리티는 좋아지고 글과 영상들이 쌓이면서 결과도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하면서 늘고 배워 나가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지치고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고 힘들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각각의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생각한다. 본질이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음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강의를 듣고 혼자 스스로 잘 따라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블로그의 경우 키워드 검색어, 상위 노출, 로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유튜브의 경우 장비, 썸네일, 편집 등의 기술들을 배운다.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고 마음과 생각에 힘이 들어간다. 배운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9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유튜브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는데 4~5시간이 걸리기도 하시면서도 힘들다고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고 힘들면 지치고 지치면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서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블로그의 본질은 글을 쓰는 것이고 유튜브의 본질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면 가능한 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많아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 영영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만 평생 가도 책 한 권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나는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시간이 많아서라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시작한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자책을 써서 최근까지 총 53권의 전자책을 쓰고 만들었다. 하루 만에 쓰는 책이기에 분량이 아주 많지만 많지는 않다. 하지만 글을 통해 하루 만에 완성된 책을 만든 경험은 나에게 그리고 참가하는 회원분들에게 큰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삶의 용기를 준다. 하루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쓰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 되고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 하루 만에 책 쓰기 또한 이 시간을 줄이고 제한하는 것에 신비하고 놀라운 마법 같은 원리가 있다. 학창시절 시험 전날에 더욱 집중이 잘 되어 공부가 잘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감 시간이 주는 긴장된 몰입의 효과이다. 시간을 줄이고 마감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 블로그와 유튜브 책 쓰기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앉아서 많은 시간을 들일 수는 없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다. 나에게는 부족해 보여도 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모두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책을 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영역이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보는 사람들이 자유이고 몫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다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을 제한하고 줄여서 그 시간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10대, 20대, 30대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흔히들 인생의 중반이라고 하는 4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다 보니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망설였던 일들을 자신있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성과도 내고 있다. 물론 그 와중에 실패와 시행착오도 당연히 겪고 있다. 내 인생의 목표 3가지이다. 1.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2.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자. 3.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자. 이런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관점과 시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리고 즐기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성과를 만들고 나의 결과물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된다. 시간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은 영원한 내 편이 된다. 시간은 나의 편이고 존재하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간을 응원합니다. 에필로그. 시간의 소중함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만의 철학을 정립한 후부터
내 인생은 매우 다이나믹해졌다.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마음을 먹고 나니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 인생이 변했고 많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이 나와 나의 인생에 들어왔다. 점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모든 일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의 이 시간 또한 너무도 감사하다.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시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아 올림.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